주말 사이 건진법사 선고가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검찰 구형이 아니라 법원에서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합니다. 고작 징역 2년이 나왔다고 합니다. 건진법사를 앞세운 법조 브로커에게 4억 원이 오갔는데 결과가 징역 2년입니다. 이 한 줄만 놓고 봐도 많은 분들이 직감적으로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영향력을 내세워 재판을 바꿔주겠다고 장담하고 절박한 피고인에게서 4억 원을 받아 챙긴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을 통틀어 가장 먼저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이기도 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가 이렇게 서둘러 이렇게 가벼운 형량으로 마무리되는 걸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느끼는 건 허탈함과 분노일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후에서 분명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영향력을 내세웠고 다수의 공직 희망자와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았으며 건진법사 전성배를 내세워 보석으로 석방된 뒤 다시 구속위기에 몰린 피고인의 극도로 절박한 심리를 이용했다고요.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 직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는 범행이라고도 분명히 적었습니다. 표현만 놓고 보면 아주 중대한 사법훼손 사건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런데 정작 형량은 징역 2년에 그쳤습니다. 말은 가장 무거운 수준으로 해놓고 형량은 그 말에 어울리지 않는 수준으로 낮춰버린 셈입니다. 이성재는 법정에서 여러 가지 항변을 했습니다. 4억 중 7천만 원은 동업자금이니 실제 받은 돈은 3억 3천만 원이라고 주장했고 청탁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 전성배였기 때문에 알선수재주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또 돈과 청탁 사이에 대가성이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금품 전체를 관리하고 처분하면서 재판 청탁 명목으로 받았고 최종 목표는 재판권을 쥔 법관에게 도달하는 것이었으며 중간에 무속인이라는 민간인을 끼워 넣는 방식도 알선수재주의 구성 요건에 충분히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성립 여부에서는 특검에 손을 들어줬지만 마지막 양형 단계에 가서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섬뜩한 지점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건진법사와 그 주변 브로커들의 구조입니다. 재판부 스스로 인정했듯이 이성재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영향력을 명목으로 삼았습니다. 민중기 특검도 김건희가 건진법사의 권력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전성배는 더 이상 무속인이라는 말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사, 세무, 공공기관 발주, 언론, 재판까지 각종 청탁과 뇌물의 통로로 활용된 정치 브로커였다는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범권 띠지를 둘러싼 의혹까지 이어서 보면 권진과 그 주변 인물들은 윤석열 정부 내내 권력의 주변을 맴돌며 각종 위권에 손을 뻗쳤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의 한 축에 서 있던 브로커가 재판 청탁의 대가로 4억 원을 받은 사건에서 1심 실형이 고작 2년입니다. 알선이 실제로 먹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재판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주변 네트워크를 팔아 4억을 받아도 알선이 실패하면 2년이면 끝난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시민이 몇천만 원대 경제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형량이 나오는지 서민들이 체감하는 사법 현실과 비교해보면 이 괴리는 더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성재 사건은 3대 특검이 다루는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어디까지나 일부입니다. 권진과 김건희, 윤석열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사법적 유착의 전체 구조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 단면을 다루는 첫 재판에서 사법부가 택한 태도가 바로 이런 식입니다. 범죄의 중대성을 한껏 강조하면서도 결과는 생각보다 가벼운 실형 그리고 빠른 속도의 종결입니다. 이 장면은 지금 진행 중인 내란 재판과 앞으로 다가올 김건희 관련 재판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일종의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발언을 단순히 한 발 물러섰다라고 읽으면 오독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내란과 외환 사건을 제대로 단죄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힘겨운 줄다리기입니다. 국힘당과 보수 언론 그리고 조이대를 중심으로 한 법원 상층부는 이 법안을 두고 사법부 독립침해 재판부 구성에 대한 정치권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집중적으로 씌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작 12월 3일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 내란 혐의를 받는 권력자들에 대해 거의 한마디도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법 독립이라는 말을 자기 방패로만 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의 취지를 다시 강조하면서도 위헌 시비를 줄이기 위해 법안 수정을 언급한 건 판사 쇼핑 비판을 피하려는 단순한 이미지 관리 차원이 아닙니다. 내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이 1심 재판 내내 할 일은 분명합니다.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다. 구성 절차에 하자가 있다. 위헌 심판을 제청해 달라 같은 주장으로 시간을 최대한 끌고 절차적 흥결을 빌미로 선고를 늦추거나 무력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내란 혐의의 내용이 아니라 절차를 공격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 공을 넘겨 정치적 판을 다시 짜려 할 겁니다. 민주당이 애초에 이런 공격을 할 여지조차 줄이겠다고 나선 것은 위헌 논란 자체를 내란 피고인들의 방패로 쓰지 못하게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누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반대하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가장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쪽은 국힘당, 검사 그리고 조이대 대법원장과 가까운 법원장들을 포함한 법원 고위직입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재판의 정치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계엄의 밤에 무엇을 했는지, 내란 수사와 재판 초기 국면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까지 함께 기억해보면 이 주장이 얼마나 선택적인지 드러납니다. 계엄 직후 내란 수사에 필요한 핵심 영장을 발부해준 판사들도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군사시설, 경호처, 대통령 주변을 겨냥한 압수수색과 체포에 사인을 한 판사들은 그 후 세력의 위협과 언론의 공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층부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지규현 재판부의 느슨한 태도, 조이대 대법원장의 이례적으로 빠른 상고심 진행 방식은 내란 피고인들에게 사법부 상층부는 우리 편일 수도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틈 사이에서 권진과 같은 무속 브로커들이 활개를 쳤습니다. 전성배는 단순히 대통령 부부 주변을 맴도는 2단계 인물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정권에서 수많은 청탁과 뇌물의 통로를 제공한 핵심 창구였습니다. 히림과 관련된 청탁, 세무조사 무마 요청, 신문사 사장 인사, 공공기관 고위직 임명,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이런 것들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김건희와 가깝다, 윤석열과 통한다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미 여러 진술과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그 구조에 딱 들어맞는 사건이 바로 이번 이성재 재판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이름, 권진의 영향력, 재판을 바꿔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사업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사법부가 내놓은 결론은 실형은 주되 2년에 그친다입니다. 이 재판은 권진과 권력, 그리고 사법부 사이에 놓인 비정상적인 연결고리를 제대로 해부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했습니다. 브로커 한 명의 일탈로 축소할 게 아니라 왜 이런 사람이 대통령 주변까지 접근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공무원과 법조인들에게 줄을 댈 수 있었는지, 어떤 청탁이 실제로 먹혔는지 끝까지 파헤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의 방향만 놓고 보면 구조 전체를 드러내는 재판이라기보다는 일단 형사 책임만 정리하고 넘기는 재판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내란 재판도 김건희 관련 재판도 비슷한 방식으로 흐를 수 있다고요. 정청래 대표가 말한 것처럼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순간도 늦춰질 수 없습니다. 이성재에게 내려진 징역 2년은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보여주는 첫 이정표입니다. 동시에 이대로 두면 또 다른 건진, 또 다른 브로커, 또 다른 계엄의 밤이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결국 시민들이 지켜봐야 할 것은 판결문 몇 줄이 아니라 이 판결을 계기로 정치와 사법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둘러싼 논쟁이 위헌 논란이라는 형식 논쟁에서 머무를지, 아니면 건진과 같은 존재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설계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민주당과 개혁 세력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이 문제를 밀어붙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